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무척이나 추운 겨울날의 점심때였다. 아름드레 소나무들이 무성한 얕은 산에 화려하게 치장한 사냥 하나가 도착했다. 관이 내려지자 상제들이 곡성을 더욱 구슬퍼졌다. 땅을 치고 오는 사람, 관을 잡고 오는 사람, 각양각색으로 슬픔을 못 이기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맞상대만은 슬픈 기색조차 전혀 보이지가 않았다. 나이는 40쯤 되어 보이는 그는 울기는커녕 뭔가를 감시하는 것처럼 연실 사방을 둘러보며 두 눈을 번뜩였다. 마을 사람들과 일꾼들은 의아해하는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그때 막선대가 불쑥 말을 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장례식에는 떡 한 쪽, 술 한 잔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새끼 한 뼘, 거적 한 겹도 가져가셔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일꾼 여러분께서는 장례식이 끝난 뒤에 마을에 내려가 품삯을 곱으로 드리겠습니다. 곡도 하지 않고 두리번거리기만 하던 상주가 당연히 나눠 먹을 음식을 줄 수가 없다고 까닭모를 마시려자 사람들은 머리를 갸우뚱하며 술렁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에게도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다. 지난 밤이었다. 돌아가신 부친이 시신 옆에서 꼬박 이틀 밤을 새운 그는 매우 피곤해서 잠시 졸았다. 그때 그의 꿈속에 나타났던 손주인 듯한 백발노인 한 분이 다가와 앞을 보이는 산을 가리키며 말했다. 막산자는 명심해서 듣거라. 그대의 부친의 묘자리는 기륭이 함께 앉아있는 곳이니 잘하면 복을 누리고 잘하지 못하면 패가 망신하게 될 것이니라. 깜짝 놀란 그는 노인에게 매달리며 물었다. 어떻게 기람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내 말을 잘 듣고 명심해서 실천하면 되겠느니라. 좀 어려운 일이겠지만 너 혼자서 처리해라. 남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장례를 지낼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술 한 잔은 물론이고 물 한 모금도 남에게 줘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새끼줄 한 토막이라도 적선하게 되면 가세가 기울고 대가 끊길 것이며 이르는 대로 잘 지키면 가세가 번창할 것이다. 단단히 일러주고 노인은 사라졌다. 맞선제는 아무에게도 그 같은 사연을 공개할 수가 없었다. 행여 누가 음식을 먹을까 아니면 새끼 한 토막이라도 집어갈까 열심히 주위를 살피기만 할 뿐이었다. 주름배를 움켜쥐고 부지런히 삽질을 하는 일꾼들은 아무래도 무슨 곡절이나 보다 하고 수곤거렸다. 그때 거린들 한 패가 몰려왔다. 하지만 떡 한 쪽도 얻지 못하게 해야 되자 그들은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세상에 막걸리 한 잔 안 주는 초상집이 난생 처음이구먼. 어디 요놈의 집구석 잘 사나 보자. 에이 태태태태태. 하지만 상주는 못 들은 척했다. 혹시 거린들이 행패라도 놓으며 음식을 먹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그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음식을 모두 집에서 가져가게 하고 머슴에게 단단히 일렀다. 아무도 음식에 손을 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 광경을 본 거린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돌아갔다. 이제서야 막선자는 한결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그는 다시 걱정이 시작되었다. 모심이 제대로 전하지 않아 집으로 보낸 음식을 누가 남은 음식인 줄 알고 퍼가거나 아니면 먹으면 어쩌나.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내가 품삯은 세곱 네곱 아니 그 이상이라도 줄 테니 묘를 다 쓰거든 거적과 새끼줄 지푸라기 하나 남지 않게 모조리 태워 주시오.
아무래도 말 못할 기쁜 사정이 있으신가 본데 염려하지 마시고 어차피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시작한 일이니 부탁한 대로 잘 해 드리리라. 두 번 세 번 다짐을 받은 맞선제는 황급히 집으로 달려갔다. 그가 막 대문 안을 들어서다 안악들과 거린들은 시비를 붙고 있었다. 맞선주는 미친 듯이 두 팔을 내저으며 그들을 내몰았다. 한편 산에서는 묘가 다 되자 썩은 새끼 하나 남기지 않고 흩어진 새끼줄을 긁어 모아 태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깡마른 거지 소년 하나가 달달달 떨며 모닥불 곁을 다가왔다. 이 녀석아, 저리 비켜라. 에이, 아저씨, 거지는 모닥불에 살이 찌는 걸 모르시는군요. 잔소리 말고 어서 저리 비켜. 그 일꾼 하나가 맞선제의 부탁을 생각나 거지 아이를 떠밀었다. 아이는 맥없이 땅바닥에 나빠지며 뒹굴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울어댔다. 불쌍한 아이를 말로 쫓아낼 것이지. 밀기는 왜 밀어요? 글쎄, 하였군. 거지 소녀는 일꾼들이 달래주자 소리 높여 울더니 막 불을 붙이려는 거적 하나를 달라고 애원했다. 추워 죽겠어요. 그 거적 태우지 말고 놔주세요. 아저씨, 안 된다. 태워서 없애는 것보다 내가 덮으면 좋겠잖아요. 네, 아저씨. 마치 사시나무를 떠들듯이 몸을 움츠리며 사정하는 거지 아이를 보다 못해 일꾼들은 맞선주의 약속을 저버린 채 인정을 베풀고 말았다. 얘야, 이걸 가지고 사람들 보지 않게 소나무 숲으로 빠져나가거라. 누가 보면 우린 큰일 난다. 알았지? 네, 이 은혜 오랫동안 잊지 않겠습니다. 거적을 뒤집어 쓴 소녀는 쏜살같이 소나무 속으로 달려갔다. 일꾼들은 적선을 했다는 기분 좋은 때문에 흐뭇해진 얼굴을 대어 연장을 챙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쾅 하고 편지를 진동하는 폭음이 들려왔다. 바로 거지 소년이 사라진 소나무 숲에서 난 소리였다. 놀란 일꾼들이 소나무 숲으로 달려가 보니 참 묘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거지 아이는 간 곳 없고 숲속에 보지 않았던 절 하나가 우뚝 솟아져 있는 게 아닌가. 일꾼들은 겁을 먹고 마을로 내려왔다. 그 후 묘를 쓴 집안은 날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거지에게 거적을 주었던 일꾼들은 차차 살림이 나아지면서 큰 부자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소나무 숲에서 솟아난 절을 속림사라고 불렀고 가난한 이웃에게 적선을 베풀었다는 뜻의 복을 받았다는 교훈을 새기며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살았다. 이 이야기는 대구에서 안동으로 가는 국도를 따라 30리쯤 가면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의 동쪽으로 5리쯤 가면 신라 내무할 때 창건했다는 속림사가 자리 잡고 있다.